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고혈압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매일 3분 가족분들 중에서도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압관리가 중요하다고 병원에 갈 때마다 듣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혈압이 위험하지 않으며 고혈압은 더더욱 병은 아니라고 해요. 자료를 찾고 정리하면서 정말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고혈압은 도대체 뭐였지 하는 의아함마저 들더라고요. 오늘 얘기 다 들어보시면 고혈압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건지 지금까지 믿어왔던 고혈압 관련 내용들은 진실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일본의 현직 의사 마스모토 마스마사의 저서로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에요. 저자는 40년 이상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으로 고혈압이 병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당장 혈압약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고혈압을 만병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정말 이런 류의 책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가볍게 둘러본 것만으로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고혈압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하기. 하루 5분만 움직여도 고혈압은 남는다.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당신도 혈압약 없이 살 수 있다 등 정말 많았어요. 이 책은 모두 현직에서 활동하는 유명 의사분들이 쓴 책이다 보니 더욱 신뢰가 가는데요. 오늘 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혈압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첫 번째, 고혈압 기준치가 낮아지는 이유. 고혈압은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고 말하는데요. 2000년까지 일본의 고혈압 기준치는 수축기 180mHg였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점점 낮아지더니 2008년에는 130까지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혈압의 위험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 결과라도 나와서 이렇게 기준치가 낮아진 것일까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저자도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반대로 고혈압과 관련된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수없이 발표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고혈압 기준치는 연구 결과와는 달리 내려가기만 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고혈압 기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는 23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지금은 5,500만 명으로 무려 20배나 늘어난 건데요. 고혈압 환자가 늘면 당연히 혈압약 판매 또한 늘어나죠. 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으로 20배 많은 환자가 생겨났으니 제약회사들에게 기준치는 돈을 쓸어 담게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죠. 문제는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제약회사는 환자가 늘어나면 평생 충성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두 번째, 제약회사의 사기극 고혈압. 2008년 3월 30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내용으로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의사 276명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230명의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고혈압 기준치가 130으로 낮아진 거죠. 또 세계보건기구의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1999년 2월 4일 런던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160에 95에서 140에 90으로 기준치를 낮추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발표 몇 시간 전에 WHO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WHO와는 관계가 없다. WHO의 동의 없이 스폰서인 제약회사가 결정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WHO는 이 성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준치를 인정해버리는데요. WHO 예산의 70%를 제약회사의 기부금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된 건지 짐작할 수는 있죠. 미국도 혈압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곳의 연구자들 또한 제약회사로부터 강연료, 기부금, 스톡옵션 등의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받으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양식 있는 저널리스트들로부터 고혈압 마피아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저자는 한마디로 고혈압 수치는 제약회사들의 사기극이라고 얘기해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세 번째, 혈압이 높으면 정말 위험할까? 뇌졸중은 암, 심장병에 이어 사망 원인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뇌졸중은 뇌경색, 뇌일혈, 뇌출혈의 세 종류가 있는데 발병 비율로 따져보면 뇌경색은 84%, 뇌일혈은 13%, 뇌출혈은 3%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뇌졸중의 대부분은 뇌경색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은 뇌혈관에 상처가 생길 경우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혈액을
응고시켜서 상처 부위를 때우려 하는데요. 이렇게 응고된 혈액이 뭉쳐지면 혈전이 돼요. 이런 혈전이 커져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 증상이 바로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몸은 혈류의 강도를 높여 피를 빠르게 돌게 하는 건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전을 쓸어내려 뇌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혈압이 높아지는 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작용인 거예요.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혈류를 빠르게 돌게 하려는 작용이 고혈압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혈압이 위험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야 한다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면 피가 빠르게 돌지 못하기 때문에 혈전을 떠내려 보내지 못하다 보니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오히려 오는 거죠. 따라서 저자는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고 얘기하며 뇌경색은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네 번째, 혈압이 낮으면 오래 살까? 많은 의사들이 고혈압은 위험하니 혈압을 낮추라고 얘기해요. 혈압이 낮아져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래서 일본의 고혈압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사망률, 뇌졸중 발생률, 심근경색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암 발생률이 고혈압약을 복용한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고혈압약이 오히려 세포의 칼슘 통로를 막아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거죠.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11.4배 높았고요. 이를 남성에만 한정할 경우 13배나 높았다고 해요. 또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피가 뇌로 잘 전달되지 않다 보니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몸에 피가 잘 돌지 않다 보니 오히려 위험에 빠진다고 해요.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은 나이가 들어서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으로 피를 잘 돌게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는 거죠.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적정혈압은? 고혈압 기준치는 일본은 130에 80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40에 90으로 일본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한 20대와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돌지 않는 80대와 같은 고혈압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침에 혈압을 재면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게 나오고요. 또 마음이 불안한 경우도 혈압이 높게 나와요. 반대로 독서나 명상 등으로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혈압이 낮아지는데 이럴 경우도 같은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낮게 책정한 기준치 때문에 혈압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많은 건강한 사람들까지 고혈압 환자가 되다 보니 혈압약을 먹게 돼버렸는데요. 많은 혈압 관련 환자를 접해본 저자는 고령자의 경우 160에서 180까지의 혈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이 들어 딱딱해진 혈관에 피를 돌게 하려면 이 정도의 혈압이 정상이라는 거죠.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거나 심장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약을 복용해야겠지만 이 경우가 아니면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그동안의 수많은 치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나이에 90을 더하는 것이 적정혈압이라고 해요. 30대라면 120이 적정혈압이고요. 60대는 150, 80대라면 170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해진 혈압 기준치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나이나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혈압 기준을 알고 있어야겠죠.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여섯 번째, 적정혈압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고혈압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더라도 200 이상으로 혈압이 올라가면 위험한 건 사실이니 적정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해요. 위에서 독서나 명상 등으로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혈압이 낮아진다고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심신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웃음으로 웃는 상태에서는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혈압을 안정시키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 돼요. 진짜 즐거워서 웃는 것은 물론이고요. 억지 웃음이라도 웃을 때는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요. 즐거운 일이 없어도 웃다 보면 실제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억지로 웃더라도 혈압은 높아지지 않는 거죠. 웃음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저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을 먹을 때 많이 씹는 것을 권장해요. 한번 먹을 때마다 50회 이상을 씹을 경우 살이 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많이 웃고 많이 씹어서 적정 혈압을 유지하자고요.
있어요. 지금까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책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첫째, 혈압 기준치를 낮추기만 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사기다. 둘째, 나이를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셋째, 혈압을 무리하게 약으로 낮추면 뇌경색이나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